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실전 주식투자 2021년 11월 3일 국내 주식시장 종가 기준, 미국 주식시장 본장 기준 영상입니다. 에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참 답이 없네요. 어제 좀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코스피 3천선을 무참히 깨버렸네요. 똘똘한 우리 개미만 8천억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외국인이 코스피는 대량 매도했는데 코스닥은 매수했다는 건 요즘 미국 주식도 중소형주 지수 러셀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투자로 전환하려나 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올 초 대형 IT 주가 하락하며 중소형주 중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때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도 최근 서서히 반도체 관련주를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거 보면요. 코스피는 매도하고 코스닥은 매수하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일시적일지 수급의 이동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외국인들의 수급에 흔들리는 우리나라 증시, 자꾸 국내장 접고 미국장 가고 싶게 만드네요. 오늘은 어제 단위머 분석 영상을 안 하던 공부하느라 머리 쥐날 것 같아 급하게 마무리했더니 단위머의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권이 너무 큰 악재로 부각시키고 마무리한 것 같아 찜찜해서 잠깐 다시 간략히 정리 좀 하자면 악재가 맞긴 한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리포트로 40달러대에서 10달러대로 폭락시킨 손실이 이유라고 한다면 물론 복잡한 다른 여러 문제 제기를 하긴 했지만요. 단위머 회사의 성장성으로 봐서 요 근래 3일 동안 총 25%의 상승폭으로 봤을 때 미국 내 개미 투자자들의 평단가 40달러까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단위머의 변동성 주가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에 손실금이 사라진다면 소송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게 미국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소송 악재가 주가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별거 아닌 해프닝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식 카페 댓글을 보니 정말 서학 개미들의 단위머에 대한 애정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주들과 같은 무한 신뢰가 느껴지네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마이너스라 앞으로 1, 2년 더 마이너스 실적을 예상하면서도 물타기 해서라도 존버할 생각들을 갖고 있던데요.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요. 다른 단위머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꼭 그 기술력 성공시켰으면 하는 공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단위머를 존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단위머 한 회사의 분석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면 단위머 주주 아닌 주린이 분들은 재미없을 테니 오늘은 저의 애증의 종목 NRGD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4.56% 뛰어오르더니 오늘은 아주 소폭 상승 중입니다. 어제부터 유가 3배수 ETF인 NRGU가 하락하고 인버스 NRGD가 상승한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11월 4일 열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원유 생산량 증가 가능성으로 원유 상승이 주춤해진 거라고 합니다. 4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12월 이후에 원유 증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증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원유 증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긴 하다는데 그게 참 확실하게 원유를 증산할지가 불투명한 걸로 보는 게 시장에서 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엄청 물려있는 종목이라 여기저기 검색하며 조사를 해봤을 때 원유 증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증산 설비, 시설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원유 생산이 IT 발전과 전기차 산업의 발전 등의 이유로 어느덧 사양 산업이 되다 보니 설비 투자를 안 해온 지 오래고 앞으로의 미래는 사양 산업이 될 게 분명한데 이제 와서 공급량 부족 이유로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게 각 나라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글로벌 석유 채굴 투자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네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석유 산업에 대한 업계의 투자가 저조한 탓에 원유 시장이 앞으로도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주식 증시도 그렇지만 특히 유가 ETF, NRGU도 물려 있었고 NRGD도 물려 있으면서 여기저기 나오는 유가 상승, 하락 이유를 매번 그럴듯한 데이터로 제시했었거든요. 지나고 나니 근데 그게 다 결과론적 얘기라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오르고 나서 오른 이유를 붙이고 내려가고 나서 내려간 이유를 붙이던데요. 한마디로 언제 어떤 이유로 유가 상승이 지속될지 하락으로 뒤집어질지 전문가들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뭘 근거로 이렇게 물려 있으면서도 여유 있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거가 있지는 않고 봄부터 미국 3배수 ETF를 손대면서 경험했을 때 FNGU, SOXL, LABU, NRGD 등 다양한 종목들 물렸다 탈출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거의 다시 회복이 되어 결과적으로 익절하고 빠져나왔었답니다. 그래서인가 NRGD 그렇게 폭락했는데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30%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있어서 3배수 ETF의 마지노선 손실률이 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30%대가 아닐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전문가들의 시장에서의 유가 상승 이유를 하락 이유보다 더 많이 분석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손실률 마이너스 30%를 넘어 40%, 50% 이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겠죠. 무모한 투자의 결과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렵니다. 어제처럼 올라줬으면 좋겠구만 오늘은 아직까지 보합이네요. 본장 기준 현재 손실률 마이너스 32.48%, 손실금 1418.75달러입니다. 지금까지의 유가 하락 가능성을 요약해보자면 1. 12월 이란 핵합의 재협상으로 이란의 원유 생산량 증가 가능성 2. 11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생산량 증가 결정 가능성 3. 일부 소규모 원유 생산국들의 생산량 증가 가능성 4. 원유 대체 원료인 천연가스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 5. 코로나 변이 확산 우려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이건 원유 하락 때문에 이렇게 되길 바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6.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 가능성 이건 거의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저의 추측인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들에게 증산을 강력히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네 나라 셰일가스 증산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의 나라에만 압력을 가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암튼 희박한 원유 하락 가능성을 쥐어짜서 추리긴 했지만 반대로 분석하면 원유 상승의 가능성과 동일한 이유로도 볼 수 있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국내 주식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마이너스 90%대까지 폭락했다가 끝까지 매도 안 하고 버텨서 오늘부로 마이너스 9.77% 손실률이 되어 있고 원유가 좀 더 상승한다면 이놈의 골칫덩어리 종목도 곧 탈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0%에서도 끝까지 손절 안 하고 존버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NRGD 또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악재를 이유로 유가 상승을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손절 안 하고 버텨보렵니다. 마이너스 90%까지 찍었던 작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원유 상승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산업이 빠르게 바뀌면서 원유값은 거의 똥값 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원유값 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마이너스 90%까지 손실 날 때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거래 정지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확신했었으니까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100% 틀렸듯이 지금의 상황도 그들이 분석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단지 이 방구석 아줌마 주린이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요. 삼성전자 걱정과 다니모 걱정에 이어 오늘은 원유 인상 걱정을 하며 그닥 해피하지 않은 꿈나라를 청해봅니다. 저와 같이 NRGD 물려있는 주린이 코린이들 파이팅!